책으로 연애하는 시간. 네, 부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에 우리 부킹 시작할 때 첫 책이 제 책이었기 때문에 사실 책 얘기를 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른 분의 좋은 책을 소개하는 사실상의 부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선생님이셨는데 한스 로슬링 선생님의 이 Factfulness라는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Factfulness, 네, 말 그대로 하면 fact, 사실이죠. 네, 사실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워낙이 회자가 많이 됐고 많이 읽혀진 책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 이미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점에서도 쭉 베스트셀러였고, 또 주변의 도서관에서도 대출 순위 탑에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가지고 팩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세요. 네, 한스 로슬링이라는 이름대로, 네, 어느 나라 분이시냐면 스웨덴 분이세요. 그리고 2002년 가장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이력이 독특하세요. 의사세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이렇게 의사도 하셨지만 주로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네, 그렇게 빈곤 퇴치를 위한 의사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의사이시면서 우리가 팩트풀리스라고 보는 것처럼 통계학에도 여러 관심이 있으신 그런 교수님이세요. 팩트풀리스를 통해서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대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한스 로슬링 교수님의 지금까지 쭉 연구해 오셨던 통계적인 연구, 그리고 팩트에 대한 연구의 집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팩트풀리스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책 제일 겉표지에 자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라고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우리가 세상을 굉장히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주시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예 책 겉표지에서부터 이렇게 잘 써져 있습니다. 팩트풀리스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팩트의 기반,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수정해가는,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을 다시 고쳐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 우리가 그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본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능을 11가지, 11가지 중에 10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간극 본능이죠. gap instinct, 간극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 본능, 네거티브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직선 본능, 스트레이트한 것, 생각이 확장되지 않고 쭉 곧바른 얘기를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은 공포 본능, 더 fear이라는 거고요. 공포, 또 크기, 사이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화 본능을 그 다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generalization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명 본능, destiny, 네, 운명. 또 하나는 단일 관점 본능, 그래서 single perspective, 단일 관점인 거죠. 그리고 비난 본능, blame,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본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급함 본능, the urgency instinct라고 써있는 다급함 본능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 사실 충실성 전 실천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챕터가 나눠진 것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책을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을 써 놓으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두세 페이지를 열면 자, 직접 테스트해보자 하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관한 이야기고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지식들을 테스트해 봐야겠다.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고 사실을 묻는 다음 13개 문제에 대답해 보라 하고 13개의 문제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무슨 교과서나 그런 책들을 보는 것처럼 처음에 시험부터 봅니다. 일종의 레벨 테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런 시험을 먼저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 13개입니다. 다 말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서 살까? 자, 1번이 A가 저소득 국가, B가 중간소득 국가, C가 고소득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또 어떤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 1살짜리 아이들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몇 %일까? 전 세계 말이죠. A 20%, B 50%, C 80%.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답이 있어요. 이 정답을 맞춰보면 내가 어떠한 고정관념의 상태에 있는지를 자신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신 게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지금부터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책을 가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침팬지 얘기를 해요. 네, 침팬지한테 커다란 바나나를 하나를 갖고 가서 이렇게 ABC에 이렇게 써놓고 침팬지한테 고르라고 그러면 침팬지가 뭘 고르겠느냐 얘기했을 때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정답을 고를 비율은 33%이다 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같은 그런 문제의 정답률이 33%가 낮으면 우리는 침팬지보다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침팬지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궂게 좀 침팬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막대기인데도 화살표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져 보일 수 있는 착시 현상 같은 것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또는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본 그 현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서 평생 동안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감각 본능 얘기를 하세요. 더 재밌는 건 자기가 이렇게 서커스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넣으실 수 있대요. 이렇게 긴 칼을 이렇게 의사시니까 이렇게 식도를 이렇게 곧게 목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칼이 쏙 들어간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거를 할 줄도 생각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랬을 때 자기가 그렇게 서커스를 하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깨졌기 때문에 놀란다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세요. 감각 본능이 있습니다. 감각 본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빈곤층이 어디에 살까? 세상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부자 사람이 더 많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극과 극의 자리에 있는 것들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국과 또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G20 국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많으면 뭐 20개 국가 정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럼 나머지 나라 100여 개가 넘는 나머지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세계 건강 도표, 그래서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각 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부자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 한국부터 찾았겠죠. 그랬더니 한국이 4단계에서도 굉장히 요게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하고 같은 쪽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몰타, 뭐 영국하고도 많이 차이 안 나고요. 일본하고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도 거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몰타, 뉴질랜드,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없는 부자 나라들에 속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제일 부자 나라는 카타르네요. 그리고 제일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이 끝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의외로 가난한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뭐 일단은 다 아프리카 나라들이겠지만 뭐 소말리아, 부룬디, 아프가니스탄, 모잠비크, 니제르, 기니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2단계, 3단계, 초소득의 4단계 중에 2단계, 3단계에 속하는 그 중간 단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몰려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진국이 아니면,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일부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의,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빼놓으면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가 전부 1단계에 있는, 소득 1단계,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통계에 의한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국가는 2단계와 3단계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간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편견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부자도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 그 나라들도 좋은 음식에 좋은 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질퍽질퍽하고 더러운 길과 그 비가 우기에는 발이 이렇게 푹푹 빠지고 또 대소변을 처리 못하는 것과 뭐 하수가 집 앞에서 흐르는 것과 하는 그런 것들은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오래전의 영상이거나 해서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극본능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엔 부정본능 이 얘기를 하죠. 직선본능도 있고 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쭉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고 깨닫게 됐냐면요, 고정관념을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볼 때, 현상을 볼 때 이렇게 한스 로슬링처럼 데이터를 찾아보고 팩트를 체크해 가면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팩트를 체크해 가면서 사실에 충실을 하면서,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정보를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다. 스스로 얻지 않죠. 정보 소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에서 전해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했을 때 그 정보를 일단 신뢰하는 것이죠. 그 신뢰하는 이유도 공신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개인 블로그에 써 있는 게 도리어 사실일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식적인 신문사, 언론사가 내놓는 기사들이 사실이 아닐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서 전해주는 소식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받아들일 때의 신뢰 있는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이 전해주는 것들을 먼저 믿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일단 비판 없이 팩트 여부에 상관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생각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느 신문사에서 기사가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대 라고는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야.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보면 자신의 생각을 그 기사를 일반화시켜서 또는 자신의 생각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한 가지 포인트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방적인 정보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9시가 되면 전부 9시 뉴스를 보느라고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 계셨죠. 특히 남자 어른들, 저희 아버지 같으신 분들은 9시가 되면 온 가족이 조용히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그걸 뉴스를 보시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위해서 식구들을 조용히 시키고 저녁도 일찍 드셨던 거죠. 그러니 그때 받았던 정보들이 왜곡이 되면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알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정보들이 왜곡된 정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정치권 또는 정권에 유리하도록 사실 보도를 하지 않은 것들 또는 보도해야 되는데 감춘 것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신문사의 주장 또는 언론사의 주장이 일반 대중들의 또는 국민들의 정서와 연관이 되지 않고 괴리가 생기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과 달라진 점은 저희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슬 오슬링 교수님이 이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또는 SNS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전 같지 않고 무엇인가를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확인이 아니라 두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두세 가지 정보가 같은 정보일 경우에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정보에 속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게을러서라는 것이죠. 주변에 카톡으로 또는 여러 가지 SNS로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시고 그것들을 또 카톡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 정보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믿기 어렵거든요. 근데 왜 신뢰하느냐면 그렇게 내게 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온 정보라 하더라도 내가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카톡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한슬 오슬링 교수님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에 얽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지만 그 본능들을 이러한 좋은 책을 하나 읽는 것으로 얼마든지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대로라면 우리는 항상 정보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정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그 이전 정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은 계속 가난한 나라라고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게 20, 30년 전이라면 이제 지금은 그 나라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나라 사람을 업신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생각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야.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야. 우리는 잘 사는 나라야 하면서 그 나라 사람 또 그 나라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고 옛날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쉬운 얘기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사회주의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 또 종교적인 쪽에서는 뭐 이슬람 국가가 된다, 또 뭐 동성애가 만연하게 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겠구나, 또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구나, 또 이 나라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이슬람이 모든 종교를 쓰러뜨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그 정보의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검색어 몇 번만 두들겨도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 공산주의라는 그런 이념은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 공산주의화 된다는 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고, 또 사회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주의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동성애라는 것들도 다른 나라 또는 인권,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개념적, 관념적 생각들을 다 우리가 정리해보고, 다양성에 대한 것들도 예전과는 이제 우리나라 또는 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사람 사이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으면 그렇게 잘못된 카톡을 오는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않죠. 네, 이 책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쓰셨어요. 한스 로슬링 교수님 강의를, 테드 강연을 참 많이 하셨으니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참 유머스럽고 말 재미있게 하시는 그 생존의 모습, 2017년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생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재미있게 강연도 들을 수 있고, 그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재미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부킹에서 팩트풀니스라는 책 여러분한테 소개했고요. 왜 소개했냐면 우리 스쿨 오브 소울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치들과 참 부합이 되는 좋은 책이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쿨 오브 소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성적인 또는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책 읽고 부킹도 하게 된 거거든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또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또는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선 스스로 각성하거나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인 능력,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항상 팩트, 근거가 있는 정보라는 정도의 확인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성은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과 관련된 좋은 책이라서 소개했습니다. 우리 스쿨 오브 소울 식구들 모두 그렇게 팩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충실한 그런 사고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까먹었네요.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그렇죠? 알람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